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도대체 왜 배워야 되냐?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TML, CSS 코딩이라는 게 있다 했죠. HTML, CSS. 사실 이제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웹 디자이너들도 HTML, CSS를 가지고 코딩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포토샵, 일러스트, 뭐 어도비 XD 등등 뭐 그런 디자인 툴을 가지고 UI, UX 디자인을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HTML, CSS 코딩도 웹 디자이너들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웹 디자이너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웹사이트는 정적인 웹사이트였다는 거죠. 자, 정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동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고정적인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들이 충분히 조금만 알면 HTML, CSS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CSS를 잘 이용하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렵긴 하지만. 자, 근데 갑자기 이제 웹사이트가 고도로 발전이 되면서 동적 웹사이트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정적 웹사이트에서 동적 웹사이트로 넘어갔죠.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대부분이 동적인 웹사이트인데 인터랙션을 구해서 인터랙티브한 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한 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터랙티브한 웹을 웹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 있냐?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돔이라거든요. 또 이 돔이라는 건 뭐냐면 도큐먼트 MENT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문서 객체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HTML이라는 게 문서잖아요. 웹사이트 문서. 웹을 이제 구성하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CSS만으로 조작하고 변경하려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 CSS는 기본적으로 뭐밖에 없어요. 선택자로 따지면 뭐 여러분들이 자식 선택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 선택자도 있지만 뭐 내가 최상의 부모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부모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형제라는 거는 인접동생이죠. 인접동생 정확하게 형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제외한 다른 녀석들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HTML 요소를 조작 변경하는 게 CSS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돔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돔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HTML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벤트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벤트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클릭 그 다음에 뭐 호버 그러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입력 그러니까 뭐 키보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클릭하고 마우스 올리고 떼고 뭐 그 다음에 입력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이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HTML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효과가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더 어두운 모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디자이너 또는 이제 웹 디자이너가 HTML, CSS 코딩으로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직종이 나온 거죠. 바로 웹 퍼블리셔라는 직종이 나온 거죠. 원래는 웹 퍼블리셔라는 말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말인데 외국에서는 이제 웹 퍼블리셔도 하나의 웹 디자이너 또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웹 퍼블리셔까지 담당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이제 웹 퍼블리셔라는 말이 나와서 웹 퍼블리셔가 정확하게 하는 HTML, CSS 코딩뿐만 아니라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jQuery까지 다루게 되어 있어요. 이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안에 속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jQuery 말고도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jQuery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강사님, 제가 주변에 찾아봤더니 요즘 제이콜이 안 배운다는데 안 배운다던데요. 제이콜이 배우는 학원은 좀 후지고 뭐 제이콜이 배우는 데는 조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휩쓸려 가지고 이 학원은 제이콜이 가르쳐 주네. 그러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단 말이에요. 또는 진짜 실무에서 계시는 분들이 무슨 학원에서 제이콜이를 가르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데 여러분들 현존하는 웹사이트 80% 있잖아요. 현존하는 웹사이트에 80% 이상이 여전히 뭘로 돼 있냐면 제이콜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들어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막 들어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신입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인데,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제이콜이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도 되어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보다 제이콜이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강사님,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조금만 배우고 제이쿼리로 다 배우죠 라고 하신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제이쿼리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이쿼리를 모르는 상태로 회사 들어가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HTML, CSS 코딩은 할 수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동작하거나 뭐 하려 한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제이쿼리로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이쿼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새 프로젝트 들어가면 당연히 그걸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를 동시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 짠 코드가 제이쿼리는 또 어떻게 짜는지, 그 두 개의 방식을 이용해서 알려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갔을 때 나는 자바스크립트도 해봤고 제이쿼리도 해봤기 때문에 뭐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둘 다 해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안 해봤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이쿼리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제이쿼리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못 다루고 특히 이제 고인물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생판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데 제이쿼리는 잘 다뤄. 근데 제이쿼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자바스크립트를 잘할 확률은 사실 낮단 말이에요. 문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사람은 제이쿼리를 잘할 가능성은 높아요. 왜? 비슷하기 때문에 문법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잘만 배워두면 여러분들 제이쿼리를 또 잘 할 수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제이쿼리만 하는 사람보다 둘 다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잘 배워두게 되면 나중에 퍼블리셔에서 보통 어디로 많이 가냐면 웹 퍼블리셔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웹 퍼블리셔에서 경력을 한 1년, 2년, 3년 정도 쌓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웹 퍼블리셔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초봉 받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2,600, 요즘 이제 올라가지고 2,500, 2,600 준단 말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신입이에요, 신입. 그래서 2,600도 많이 주는 건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가게 되면 보통 3,000 이상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왜냐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퍼블리셔의 경력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결국에는 퍼블리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인데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줄 알아야지만 이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에 뭐가 있냐면 리액트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 이게 리액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타입스크립트, 뭐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는 아니에요. 얘는 뭐 프레임워크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요거를 좀 많이 배웁니다, 요즘.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뭔 차이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타입이 있는 거야, 말 그대로. 타입을 정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하거든요. 좀 자바스크립트의 불편한 버전을 개선한 게 타입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무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를 같이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튼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제 돔 조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펍을 내가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제출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모양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뭐 사이드 메뉴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스타벅스. 뭐 스타벅스 홈페이지가 뭐 무조건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F12 눌러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 여기서 마우스 클릭했을 때 왼쪽에서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 클릭했을 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 모르면 이런 것들 다 구현 못하겠죠. 그래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배우면서 천천히 알려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다.